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짧고 굵게 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도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청춘 시절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우직하게 살다가 죽겠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이 꼭 짧고 굵게 사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짧고 굵게 사는 거야 뭐 결단력만 있으면 목숨 내던져서 또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저지를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또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죠. 일단 내가 잘못되는 것을 감수하고 뭐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또 그 상황들을 돌파하느냐, 뭐 그것이 또 관건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건 말이죠.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뭐 그런 말이요. 원래 보면은 어떤 분야에나 2인자가 있죠.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국 그 2인자더라고요. 왜냐면 그 1인자들은 항상 주변으로부터 문매를 많이 받죠. 무슨 일이 생겨도 1인자가 다 책임을 지고 또 1인자에게로 온갖 경쟁과 질투와 비난의 시선들이 쏠리고 그러죠. 1인자 대신에 2인자를 놓고 공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죠. 자, 오늘 제가 왜 짧고 굵게 산다느니 뭐 1인자라느니 2인자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바로 며칠 전에 암호화폐 기관 투자가들이 2023년 최고의 유망 종목으로 꼽은 종목이 바로 그 2인자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 2인자 종목을 2023년에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았으며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과연 어떤 내막이 숨어 있을까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올해 최고 유망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이런 기사가 떴어요. 뭐 비트코인이 아니고 올해 최고 유망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랍니다. 자, 그 다음을 보죠. 이더리움 심볼이죠. 그 다음 보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즈가 최근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총 운용 자산이 3,900억 달러 규모의 그 소속 펀드 매니저 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올해 이더리움의 강세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 전분기에는 한 40% 정도 나왔다고 봤을 때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강세 전망은 30%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낮죠. 절반이죠. 자, 그 다음을 보면 한편 유명 매크로 트레이더인 지오첸이라는 사람이 최근 뉴스레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머지, 그러니까 포스 전환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매수했으며, 이게 선물이죠.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게 선물 용어예요. 향후 3개월간 이더리움이 3,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3,400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약 420만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약 한 200만원 정도 하니까 2배가 넘게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머지 전환 업그레이드 있죠.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거죠. 이더리움이 지금 작년 9월 15일 날 이 포스 전환, 머지 전환 이거 했어요. 자, 이거 하고 나서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자, 그런 이유들에 대한 설명,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19개월 만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상승을 시작해서 바닥에서부터 2021년 11월까지 19개월 만에 37배 갔어요. 15만 7,500원에서 589만 5천원까지. 그러니까 19개월이면 1년 7개월이죠. 1년 7개월 만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방금 앞에서 그 롱 포지션에 베팅했다는 그 사람이 3개월 안에 420만원 정도 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말한 배경이 머지 전환을 얘기했었죠. 자, 이더리움 머지, 그러니까 머지, what is 이더리움 이 뜻이 아니고 머지예요. 머지면 MERG 해서 이게 합병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작업증명 기반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레이어와 새로운 지분증명 기반 이더리움 블록체인 레이어인 비콘 체인을 합치는 업데이트래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이더리움을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POW 방식이 끝나고 이더리움 개수에 따라,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보유한 개수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는 포스 방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채굴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면, 자, 블록체인 업계 변곡점 될까?
지분증명 전환 의미는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 작년 9월 15일 날 이더리움이 포스 전환을 시작했죠. 포스 전환 실시하기 바로 이틀 전인 9월 13일 날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어떤 전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 사람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그간 이더리움은 POW 방식으로 블록을 검증해왔다. POW는 그러니까 이게 작업증명 방식이에요. POW는 채굴자들이 그래픽카드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거래가 유효한 거래인지 합의 방법 및 새로운 블록이 진짜인지 검증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검증하는 것을 바로 채굴이라고 하는 거죠. 코인 채굴. 이 채굴이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채굴을 통해서 그 거래가 유효한지 어떤지 또 새롭게 만들어진 블록이 진짜인지 어쩐지를 검증해서 보완에 기여하는 거죠. 채굴이. 그래서 이 채굴한 것에 대해서 채굴자들은 이에 따른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죠. 채굴이 그런 거예요. 자, 이 비트코인이 POW 방식의 대표 주자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작년 9월 15일 날 POW 방식에서 훨씬 진화한 POS 방식으로 개선했죠. 자,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앞으로 큰 상승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기존의 방식 POW는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왜냐면 채굴을 통해서 검증을 많이 하니까 보안이 높아지겠죠. 보안성이. 대신에 에너지 소모가 크고 채굴하려면 컴퓨터 돌려야 되니까 블록 생성 시간이 길어 트랜잭션 처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래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특히 채굴자가 많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 속도는 더욱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죠.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느린 트랜잭션 속도 때문에 확장성도 낮아지게 되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면 거래 속도가 느리면 대중들이 싫어하겠죠. 그만큼 덜 찾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머지다. 합병, 합의 알고리즘을 POW에서 POS로 바꾸는 것. 그게 머지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산을 통해 블록을 검증하는 POW와 달리 포스는 가상자산 보유량에 비례해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적다. 그러니까 채굴로 인해서 블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소유자가 보유한 보유량에 비례해서 거래를 검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굴할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이더리움 창시자 이 사람이 포스 전환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99%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포스 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행되는 이더리움의 수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 현재 이더리움은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블록을 검증한 채굴자들에게 약 2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게 그게 보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아울러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 늘어날 때마다 블록이 자꾸 생기죠. 그럼 블록이 생길수록 그 발행량은 무한정 늘어나게 되는 구조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발행량이 무한하다면 가상자산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을 보면 그러나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되면 발행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채굴 보상으로 지급하는 이더리움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채굴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에 따라 이더리움 가격도 강세를 보일 전망도 나온다. 발행량 무제한의 코인에서 발행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코인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앞으로 어떤 강세를 보일 거라는 것은 짐작이 가죠.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규모가 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이더리움을 아주 유망 종목으로 뽑은 거죠. 비트코인을 능가할 유망 종목으로요. 자, 그게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37배를 갔었고 그리고 다시 지금 하락해서 지금 한 200만원 정도 하죠.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2배, 그러니까 한 400만원 정도를 거뜬히 달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어요. 물론 그 사람들 말이 100% 맞을지 어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2020년 4월에 여기서 37배를 1년 7개월 만에 튀어오를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기를 한번 보죠. 요 차트를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수렴형 차트죠. 이렇게 꼭지점에서 이렇게 쭉 낮아진 수렴형 차트.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 지루해하고 있죠. 떨어지는 과정도 지루했지만 여기서 또 그냥 헤매는 과정. 그래서 아마 팔고 나간 사람도 있고 뭐 다시는 않는다 하고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런 엄청난 상승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차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코인에 뭐가 있죠? 한번 보죠. 뭐가 있는지. 리플이에요. 리플이 처음에 큰 상승하고 이렇게 쭈르르륵 내려왔죠. 그 앞에서 봤던 차트 모습과 비슷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갔죠. 이 지루한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꼭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쭉 한 번 또 2년 동안 이렇게 또 내렸죠. 또 이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모습이 나왔죠. 이 모습이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또 큰 펌핑을 할 거라는 얘기죠. 리플이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물론 소송을 앞두고 있어서 좀 그런 불안한 점은 있지만 이런 차트가 월봉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2023년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도 아주 좋죠. 자, 그럼 또 이런 멋진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보면 바로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 완벽한 월봉 차트 모습이죠. 큰 상승했다가 떨어져서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월봉인데 이게.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뽑은 2023년 가장 대박날 뜻밖의 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부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는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